방수월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올리게 됐는데,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본업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이 영상이라는 것도 제가 제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올리는 거라서, 뭐, 일이 바쁘던가 아니면은 뭐 매출 좀 줄었다든가, 뭐, 성수기가 온다든가 비수기가 온다든가 하는 거에 따라서 영상을 올리고 못 올리고 합니다. 주식 영상 컨텐츠의 목적은 첫 번째는 나눔이죠. 여러분들께 제 기술과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단타, 장타, 중타, 이 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나눔을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본업이 바쁘면은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일단은 그동안 밀렸던 댓글들 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딘 퓨처스 수익을 20% 내고 나가셨죠. 상한가가 한번 갔었죠. 감사합니다, 12바TV님. 어떤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권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자, 이거는 아우딘 퓨처스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우딘 퓨처스를 추천드린 게 한 이쯤이고요. 상한가에 갔나 이제 털어내셨다는 건데 일단 다시 한번 더 뭐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거 20% 수익을 내고 나오셨다는 거죠. 12바TV님. 간단합니다. 제가 급락을 한 종목을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아우딘 퓨처스와 협진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고 협진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죠. 쌍바닥을 찍고 큰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협진도.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천을 드리는 거냐? 일단 아우딘 퓨처스 상한가를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니까 아우딘 퓨처스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자, 주식은 제가 파동이라고 했죠. 이렇게 파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어디서 수익을 내고 나올 두 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으면 첫 번째는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수익을 못 내고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뭐 매수를 저는 여기서 추천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물린 거죠. 내려가면 물린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정을 받는 거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다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추천을 드리는 거냐면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무조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900원짜리가 지금 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1,000원을 뚫고 내려가서 뭐 500원, 100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무조건 어떠한 종목이든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락을 맞았을 때는 무조건 원점. 자, 이 자리가 이제 그 평균 급등을 하기 전에 평균적인 단가가 이 자리인데, 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이쯤에서 매수를 했던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가기 위해서 반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반등을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식은 이제 파동의 원리로 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고 해도 무조건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 위치 매수 타점이 어디냐?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2월 6일이거든요. 이 자리에요. 여기까지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고 하면은 15분봉으로 봤을 때 24분봉선이 나옵니다. 15. 여기는 지금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6월 20일부터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상한가가 나온 날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주고 다시 떨어진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15분봉에서 240분봉선을 봐야 돼요. 여기서 이게 다시 반등으로 올라와 주는 자리 있죠. 여기 반등으로. 자, 이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으로 이 240분봉선을 뚫어주는 자리. 이건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은, 자, 쌍바닥이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이 쌍바닥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 240분봉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이거는 급등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단타를 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2바 TV님은 이거를 보고 뭐 수익을 내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은 뭐,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20% 수익을 내고 나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급락을 한 종목은 일단은 하락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기를 볼 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거를 뚫어주는 자리가 15분봉에서 240분봉선을 돌파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이게 아우딘 퓨처스나 협진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자, 이런 자리 있죠. 급락이 나오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 240분봉을 뚫어주고 다시 떨어졌을 때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도 두 번 단타를 쳐가지고 큰 수익을 냈고, 협진도 이런 자리에서 저는 여기 들어갔지만,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나왔지만, 이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 있죠. 이 자리,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 이거를 보고 수익을 내면 됩니다. 들어가서. 급등으로 이게 한 30% 됩니다. 25%, 30%.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협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얘는 장기 정지가 됐다가 풀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시를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기대감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력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엔벨로프선 다 뚫고 올라가서 2,000원에서 2,5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협진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스윙주로 들어가서 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중타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자, 그러면 12파TV님의 궁금증은 해결 완료가 됐을까요? 일단은 제가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해결 완료. 영상 확인. 오늘 올림.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 오늘 올릴 예정. 자, 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PG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SPG를 목표가가 300% 정도라고 했고 목표가 4만 원이라고 했죠.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만 원입니다. 300%면 목표가 달성을 했죠. 이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주식을 보면은 반응이 없을 때 밑에서 사서 모아가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습관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있죠. 자, 일단 큰 상승이 나오고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에는 이 뭐라 하냐면 이걸 이제 눌림목 전환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수급이 떨어지면 하락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 로봇 테마가 계속해서 간다면 상승을 하는 건데 지금 시기가 어떻냐면은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상승을 딱 이제 그 큰 빅 테마가 된 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번이. 예,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본격적인 로봇 산업 시대로 이게 들어서면서 대기업들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활발한 모습들이 보이는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아직 그 테마 이슈가 계속 여전히 앞으로 그 배터리 전기차처럼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전 다 털어냈거든요. 전량 매도를 했는데 300%가 난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눌림 전환하면서 이제 횡보 중인데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바이오니아,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애들과 SPG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급등이 한번 나오고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눌림 전환목 자리에서 제가 다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 급등이 났거든요. 자, 제가 못 먹었던 일진전기도 보면은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날 이 다음 날에 이날 장종가나 다음 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걸 못 먹었어요. 근데 이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다른 데서 큰 수익을 냈죠. 자, 이것도 보면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하락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조정을 이 약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순환매를 시키면서 눌림목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이 자리. 자, 이렇게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온 이거 있죠. 이날도 그 낮에 그러니까 오전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빨간색 장대 양봉이 있지만 한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급등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일진전기는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파동형이 정확하게 1파동, 2파동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거리랑 올라갈 때마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파동이 한 번 더 남았다는 거거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고점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이거를 뚫어준다? 그러면은 한 번 조정을 받고 이렇게 또다시 큰 급등으로 만원 뚫고 갈 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이거는 뭐 이 자리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올라가는 거죠. 전고체 맞나? 아무튼 자 여기가 전부 다 보면은 이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타를 쳐가지고 한 1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음봉이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전환을 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이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오전장에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거래량이 터지는 걸 뭐 분봉 거래상으로 한 10억, 20억 정도가 반복해서 터지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눌림목을 준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두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1분봉으로 봤을 때입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아마 거래량이 터졌을 거 아닙니까? 크게 예 크게 터지고 한 20억 정도 터져야 돼요. 20억 정도 터지고 눌림목 줄 때 있죠. 이때가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이런 조정받는 차트가 나왔을 때, 어, 이런 조정받는 차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매수를 하면 그게 이 자리에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타 추천드린 거 있죠. 에코 플라스틱. 그날 바로 10몇 프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또 올라갔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제가 추천드린 자리가 여기일 겁니다, 아마. 여기인가?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3월 30일인가 봅니다. 3월 30일 날 고점에서 털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없다 치고, 에코 플라스틱은 또 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다고 했죠. 왜냐면, 이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에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자, 급등을 하고 옆으로 조정을 받는 자리란 말입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어, 시장의 흐름이 이제 부품주들한테 부각을 주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맞아야 돼요. 무조건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 수익 내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는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게 한 번 더 눌림목 주고 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잘 읽어야 되겠죠. 뭐, 지수가 어떻게 변화가 온다든지, 그리고 부품주들의 흐름이 어땠는지, 이 최근에, 그러니까 뭐 조지아 공장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뜨고 하면서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자,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추천을 드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상태에서 이게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서 눌림 전환목이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타를 여러 번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만 계속 살아 있다면. 근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수익을 내고 나왔죠. 뭐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게 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단기적으로나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 오전이든 그 다음날 그 전날이든 이 흐름 차트를 보면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비츠로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거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지금 전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최고점입니다. 이게 이 종목의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의 1차 전지를 하고 있는 애죠. 최고점이에요.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 근데 파동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이파동이 나왔는데 여기서 갭을 띄워버립니다. 갭을 띄우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오전장이 바로 갭을 띄워버리기 때문이거든요. 비츠로셀.
이 여백을 메꾸러 가면서 흘러내리면 개인들이 털려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일 오전장에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서 이거 단타를 칠 수가 있겠죠.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 자,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일십, 백, 천만, 십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900억. 저는 이게 한 번에 안 읽히더라고요. 뒤에서부터 읽어 나가야 돼. 900억 들어왔단 말입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흘러내릴 때 보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이때 고점에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위로 가지도 않고, 여기서 계속 초점 주면서, 개인들이 탔을 거 아닙니까? 탔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냐.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점에 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고점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량 전환이 되는 거죠.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개인들.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저점에서 계속해서 팔게 돼요.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그 개인 그 세력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갭이 떴을 때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를 이 여백임이 이거를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금요일 날 봐봐. 위아래로 흔들면서 조정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났죠. 그럼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그쵸? 삼각 수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자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고점을 한번 갖고 이건 뭐냐? 앞으로 급등이 나오겠다. 앞으로 크게 한번 해먹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오전장에 거래량이 터지면은 한 10억, 20억이 반복해서 터진다. 그럼 터지고 바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터지고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눌림을 줬다가 이거를 깨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분봉으로 봤을 때 자 봅시다. 분봉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분봉인데 이게 만약에 20억짜리 거래량이다. 1분 20억을 쓴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 급등을 한번 시키겠다. 털어내더라도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시총이 왜냐면 3,800억밖에 안 되니까. 뭐 1조짜리는 뭐 20억, 30억짜리 거래량이 수도 없이 터져도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몇 조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는. 근데 뭐 1,000억다리가 20억이 터진다. 분봉당 30억이 터진다. 이거는 약간 하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데. 그리고 개인들은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크게 터진다. 그러면은 오늘 올리든 내리든 한번 힘을 한번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럼 다른 종목을 봐야 돼요. 이렇게 조정을 준다? 근데 이거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등 나오면서 뚫어주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20억짜리, 30억짜리, 10억짜리 세 번 나오고 급등하면서 상가 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급등주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분봉에서 1분봉으로 봐가지고 밑에 거래량 터지잖아요. 이거 확인만 하면 돼요. 이런 거. 이게 8,400억이잖아. 8,400만 원이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안 되고. 자, 근데 이거 이제 매수 기회라는 거죠. 이런 거. 내일 이제 오전장에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봐야 되고.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래량 크게 터졌죠. 이런 거 거래량 크게 터졌죠. 이런 거. 자, 보면은, 자, 2억 9천만 원.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돼. 안 돼. 2억짜리니까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냥 끝난 겁니다. 그 다음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보면은, 자, 상승시키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매집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죠. 흘러내리지 않고 조정을 받죠. 이런 거는 그 급등 가능성이 높죠. 봐. 조정 받잖아요. 갭을 띄웠죠. 20%막 그 정도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틀 하지 않고 계속 조정을 받는 이 자리 쌍바닥 나오는 자리가 짧게 쌍바닥 나오는 자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 단타 치갖고 뭐 한 3, 4% 먹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매집 자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비추로셀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제가 말한 거랑 반대로 간다. 그럼 이건 매집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 한 번 더 쉬었다 가는 거예요. 악질이죠. 털려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10%더 떨어졌다. 우울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2차로 조정받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죠. 여기서 바로 간다 저는 보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장 지수가 안 좋아져 버리면은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지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다 뭐다? 매집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올라간다, 유팅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SPG도 마찬가지예요. SPG 얘기하다 지금 3,000% 빠졌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눌림 전환목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이 나오면 급등 나오는 자리거든요. 양봉이 나와주면은 그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일단은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자리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죠? 쉬어가는 자리죠. 쉬어는 가는 자리인데 이럴 때는 대장주를 봐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게 약간 무너졌죠. 살짝 무너졌죠. 그러니까 내일 지켜주지 않는다면 SPG도 한 번 더 쉬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다가 무너지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잖아요. 이날. 이렇게 조정받는 날. 이때 조정받을 때 추천드렸죠. 그러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안 무너지고 옆으로 행보하면서 거래량은 보면은 다 들어와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간 자리가 없어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나간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파동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바로 갈지 내려갔다 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추천을 여기서 드리고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말도 안 되게 고점이니까 목표가를 14만 원 잡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목표가를. 그러니까 여기서 한 80% 수익이 난 건데 자, 여기서 추천드리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물론 매도해도 되지만 여기서 조정받는 자리에서 이걸 안 깨고 바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 급등이 나오는 건데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자리 있죠. 옆으로 기는 자리, 이 옆으로 기는 자리를 살짝 이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인데 왜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SPG를 이제 대장주가 약간 위태위태하니까 SPG도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일단 목표가는 300%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나 둘 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욕심낼 필요는 없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넷패스를 쏘는데, 자, 이것까지 설명하고, 이게 지금 1탄입니다, 오늘. 끝낼게요. 그 다음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하고. 넷패스는 좋은 종목이에요. 자, 넷패스. 넷패스는 계속해서, 어,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수급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이게, 한번, 자, 보십시오. 이거는, 자, 긴 시간 동안, 1년, 2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상승을 했어요. 왜냐면 반도체 시대였으니까. 그쵸? 왜냐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 니즈가,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많이 필요해졌죠. 어, 그러니까 노트북도 많이 나가고, 뭐 PC도 많이 팔리고 하니까는 반도체 PCB, 그,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저기 뭐냐, PCB 관련주들,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애들 다 날라간 이유가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 때문이잖아요. 뭐, 2차, 오사트 기업이라든지, 전공정, 뭐, 기업이라든지, 근데 넷패스는 일단 후공정입니다. 어쨌든, 자, 이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죠.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 자, 이거 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넷패스는, 지금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240 분봉선 있죠. 241선, 241선이, 이게 보면 240일 동안 이 투자한 사람들의 평단가를 쉽게 생각하면은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심리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력들은.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1년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보면은 옆으로 그냥 기죠. 기는데, 보면은 이 이제 21선, 241선, 1년선입니다. 이게 1년선. 1년 동안 이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다면 뭐다? 상승 전환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파동이 나온 거죠. 그 말은 뭡니까? 2파동, 3파동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수해도 된다는 거고, 반도체를 제가 언제부터 좋아진다 했냐면,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말 하반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근데 그 반응은 6개월 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게 지금 생각보다 빨리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하는 섹터가 있고 후행을 하는 섹터도 있는데, 뭐 바이오주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나와야 이게 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선행보단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뭔가 결과가 나오면은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제약주는 좀 안전한 거 사라고 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반도체도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이게 반복을 하거든요. 이 3년 뭐 3년 2년 2년 이런 식으로 1년 3년.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반도체가 그 반복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흑자 1위가 반도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해외 뭐 수지가 안 좋고 막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빠그러졌으니까는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 경기 침체 계속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첫 번째는 반도체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락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죠? 주식이 파동으로 간다 했거든요. 그럼 하락을 하면 올라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1년, 2년 상승하고 2, 3년 또 하락을 하고 1년, 2년 상승하고 이 반복한다. 그럼 뭐다?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지금도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게 FST 이런 거 있죠. 이거 FST를 여기서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쵸? 기억나시죠? FST를 제가 월봉상으로 보면서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만 이 자리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 10,000원부터 12,000원까지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자리거든요. 지금 한 분기가 지났는데 100% 수익이 난 거예요. FST. 자, 보면 FST를 보면은 그러니까 얘도 계속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이것도 깨고 내려가서 이것도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이것도 241선, 1년선이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 자리예요. 예. 그쵸? 근데 다시 전환이 나왔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FST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는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있죠. 월봉선으로 봤을 때 120분봉선이라든지 60분봉선이 이 사이에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많이 떨어진 자리 같은 경우에는 201선도 깨고 내려가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인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샀을 때 이게 왜 올라갈 거라 보냐. 그러니까 전망이 좋으니까 사는 겁니다. 전망이 안 좋으면 이게 떨어졌을 때 안 사요. 어, 안 사죠. 단타에 뭐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하는 건데 안 사죠. 왜냐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 전망은 좋잖아요. 왜냐면은 EV 장비랑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맞죠. 상승력 계단형으로 갔죠. SPG 계속 추천드린 종목이죠. 자, 넷패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넷패스. 넷패스를 보면은 넷패스 아크나 넷패스나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스템 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 이때까지 5나노 전에는 전공정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정밀 공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장비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술력이 현저하게 좋아져야 됩니다. 테스팅. 그러니까 수율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수율, 테스팅 수율. 그런 거를 하는 게 넷패스나 넷패스 아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PLP 넷패스가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10만 원도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할 시기고 정리를 하자면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좀 재밌는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매수하기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알겠죠? 자, 1타는 여기입니다. 넷패스 아크 잠깐만. 넷패스 아크 지금 매수하기 좋죠. 이 자리가 바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뭐 매수했는데 5% 떨어졌다 해가지고 털고 나가고 하면은 주식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내다 이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왜냐면 바닥에서 계속 조정받으면서 지금 전환선 바뀌고 있고, 맞잖아요. 분봉선 바뀌죠. 일선, 이평선 바뀌면서 지금 바닥 다 찍고 나서, 근데 그동안 네페스사크 뭐 했냐? 계속 장비 들이면서 계속 회사 확장시켰죠. 네페스 신공장 짓고 있고,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니까는 뭐 기사 한 개만 띄워주면은 바로 급등하면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네페스, 아크 이런 애들이 될 수가 있죠. 자, 1탄은 여기까지 하고 2탄은 좀 이따가 뭐 저녁에 다시 내가 오던가 할게요. 그때부터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안 털었어요. 내가 장기 투자의 뭔 한국 화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는 혹시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이거 말하는 거구나. 등등이에요, 등. 저기, 등이죠, 등, 등.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여기 말한 거 말고도 좋은 종목이 정말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카본도 여기 포함이 돼. 한국 카본 지금 매수해야 되지. 아, 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등등입니다, 등등, 등등. 이것만 장기 투자해라. 이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 종목들을 내가 추천을 했을 때 공통점을 찾아보란 말입니다. 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는지. 미래 전망이 밝거나 회사가 정말 일을 잘하는데 안 올라간다든지. 이처럼. 아이디스 홀딩스, 하나 시스템처럼. 근데 앞으로 올 그런 큰 빅테마들을 봤을 때 거기서 핵심적인 거잖아요. 일진 아이솔루션. 수소 테마 오면은 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일진 그 중공업이랑 아니 일진 뭡니까? 효성 첨단 소재랑 뭐 그런 애들이랑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수출 나온다. 버스 앞으로 뭐 버스 수출한다. 수소 버스 수출한다 하면 얘 그냥 대장 되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지금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수익으로 다시 이제 바뀌었거든요. 예. 계속 사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 흐름이 이제 바뀔 거니까 그게 지금은 뭐 다른 테마에 밀려 있어도 이런 걸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익 내 가지고 사라는 거죠. 잠깐만 이거 보고 갈게요.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계속 사야 될 시기죠. 흐름 바뀐 거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양봉 나왔죠. 이 10% 상승했나? 이때 그랬었거든요. 10% 상승했죠. 이때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고 눌림목 주잖아요. 이런 거 다 매수 자리예요. 쌍바닥 났죠. FST 같은 모습 나오겠죠. 지금 저는 처음 매수했을 때가 6,000원이었는데 6,000원 6,000원 자리에서 처음 매수했다가 5,000원 갔을 때도 4,000원 갔을 때도 이거 다 매수를 했다가 지금 제가 삼성중공업을 지금 3년째 들고 가고 있는데 1년, 2년, 3년 이걸 어떻게 저는 매수를 하냐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그냥 여기 삽니다. 그리고 안 봐요.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난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죠. 어, 부담이 전혀 없는 자리인데 최근에 좀 샀습니다. 이 자리에서 샀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이게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쌍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를 하락을 하다 뚫어주는 자리에서 쌍바닥 나오고 쌍바닥입니다. 이거 쌍바닥 쌍공댕이 나오고 큰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왔고 여기서 많이 좀 샀어요. 하여튼 이 팁인데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나 많이 하락을 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쌍바닥 나오면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오늘 1탄 나중에 봅시다.